김순옥 씨의 마지막 유산은 딸과 아들 두 분께 각각 1,000원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몸 바쳐 살아오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고작 1,000원이라니.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두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흰 국화향이 가득한 장례식장 공기는 그 순간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온 귀남은 그 뜻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셔야 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1,000원의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을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귀남이 외로움 속에서 자라던 그때로 귀남은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고 뛰노는 사이 귀남은 늘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몇몇 아이들은 친척들에게 불려나가기도 했지만 귀남을 찾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뒤에도 그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귀남에게는 늘 그리움이자 동시에 아픔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기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 선미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장모님 댁에 인사 갔을 때 낡은 기와지붕 아래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루 끝에 비칠 때 귀남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순간만큼은 오래 쌓인 긴장이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앉자 귀남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따뜻함이 오히려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국을 퍼서 귀남 앞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더 먹어라. 요즘 많이 힘들지? 이제 너가 우리 집 기둥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귀남 마음속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적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인정의 한마디. 귀남은 조심스레 국을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것 같다. 나에게도 이제 가족이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여 그 마음을 감췄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귀남네 삶에도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장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셨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운 장모님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손마디마저 앙상해졌습니다. 귀남과 아내 선미는 병실 문 앞에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선미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게. 일 나가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탤게. 엄마는 우리 둘이 지켜야 하잖아. 귀남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어. 그날 밤 귀남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얼굴은 천진했고 작은 손이 움찔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귀남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온기는 무거운 현실 앞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귀남은 은행을 전전하며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보증도 담보도 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내주겠다는 대출조차 이율이 너무 높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집과 땅, 모든 재산이 이미 아들 준상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귀남은 믿었습니다. 마지막엔 어머니가 그래도 자신들에게 작은 희망은 남겨주실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 선미가 울먹이며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우린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도 다 대출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장모님의 목소리는 힘겹게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살 집이 있잖니. 준상이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눈 감고 나면 그 애는 갈 데조차 없을 거다. 나는 그게 너무 걱정된다.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귀남은 눈을 감고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 위로 더욱 내려앉았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서늘했고 병실안 공기는 숨조차 가쁘게 만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 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 보였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두려워 보였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운 장모님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했습니다. 숨결은 가늘고 불규칙했으며 손등은 앙상해져 작은 바람에도 사라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귀남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아있는 체온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귀남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어.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제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장모님은 귀남을 손짓해 가까이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귀남은 서둘러 몸을 숙였습니다. 남은 힘을 모아 장모님은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귀남아, 내가 있어서 내가 덜 외로웠다. 사위였지만 내게 넌 친아들 같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말은 귀남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들어온 어떤 말보다 깊고 벅찼습니다. 눈물이 북받쳤지만 그는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앞에서만큼은 약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로 모였습니다. 아들 준상, 딸 선미, 그리고 사위 귀남. 모두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사위를 천천히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장 고마운 건 너희가 곁에 있다는 거다. 제발 건강하게 사이좋게 살아다오. 짧고 힘겨운 말씀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겼고 모두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남은 눈을 감고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은 평생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이 끝나던 날, 가족들은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작은 방 안에 모였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향 냄새와 희미한 촛불빛으로 가득했고 침묵은 한층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 김순옥님의 마지막 유언은 딸 선미와 아들 준상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원을 유산으로 남긴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선미는 믿기지 않는 듯 두 손을 떨었고 그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동생 준상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귀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만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선미의 동생 준상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늘 어머니의 눈에 못 미친다고 느껴왔던 그는 분노를 더는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작 1,000원이라니. 장난해? 이게 다라고? 변호사는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김순옥님께서 직접 남기신 마지막 뜻입니다. 법적으로도 효력이 분명하고 저 역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남은 가족들을 깊은 침묵 속에 빠뜨렸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상이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손끝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상은 울분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00원이라니. 고작 이게 다라고? 엄마가 우리한테 남겨준 게 이거밖에 없어? 다른 집은 집이고 땅이고 물려봤는데 우린 왜 겨우 1,000원짜리 한 장이냐고. 대체 우리 가족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울분과 서운함이 뒤섞여 방 안을 울렸습니다. 선미는 자리에서 몸을 움찔하며 동생을 말리고 싶었지만 막상 입술이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본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한 장의 지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묵묵한 침묵을 동시에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유산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남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방 안의 침묵은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준상은 여전히 분노의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렸고 선미는 눈시울을 붉힌 채 동생을 바라보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귀남이 조심스레 1,000원 지폐를 들어 올렸습니다.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마치 커다란 짐을 들고 있는 듯 묵직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귀남은 아무 말 없이 지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삼촌 쪽에서 누군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친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챙기네. 뭐 대단한 줄 아나 보지. 그 말은 작게 흘러나왔지만 귀남의 가슴에는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상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방을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분노와 허탈이 뒤섞인 채 방 안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를 마무리했고 가족들은 하나 둘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비아냥, 불만이 얽혀 각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귀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지폐 한 장을 그는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야. 어머니가 내게 남기신 마지막 마음이구나. 순간 장모님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힘들 땐 늘 내 편이었지. 귀남은 그 지폐가 단순한 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1,000원짜리 지폐를 액자 속에 고이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마치 장모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영원히 간직하듯 귀남은 고개를 숙여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허무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울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귀남은 오랫동안 액자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귀남의 거실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일 뿐이지만 귀남에게 그것은 장모님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액자 앞에 서곤 했습니다. 누런 지폐 위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귀남의 마음속엔 함께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건네던 따스한 국 한 그릇, 지친 날엔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손길, 그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눈길은 달랐습니다. 가끔 집에 들르는 친척들은 액자를 힐끗 보고 고개를 갸웃하곤 했습니다. 그깟 돈 한 장,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저렇게 모셔두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엔 의아함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미조차도 어느 날은 액자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삼켰습니다. 저 돈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그 의문은 가슴 한편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귀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1,000원은 장모님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려던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종이 한 장일지라도 귀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가 액자 속에 걸린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익은 인물이 귀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이미 모든 유언이 끝난 줄 알았던 터라 귀남과 선미는 순간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연락을 받은 준상까지 합류해 세 사람은 변호사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고 책상 위 유언장은 여전히 같은 종이었지만 오늘 전해질 내용은 그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 김순옥님께서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남긴 1,000원을 끝까지 간직하는 이에게 내가 가진 나머지 모든 재산을 1년 뒤에 물려준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선미는 놀란 듯 두 손을 맞잡았고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준상은 입술을 세차게 깨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어. 귀남은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액자 속에 걸린 1,000원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땐 늘 내 편이었지. 그날 변호사가 남긴 한마디는 세 사람의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1,000원짜리 지폐가 앞으로 불러올 파장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공개되고 얼마 후 마침내 유언의 약속을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변호사가 다시 귀남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여전히 액자 속 1,000원이 걸려 있었고 방 안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준상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미와 귀남 그리고 준상 세 사람은 변호사 앞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를 확인하겠습니다. 고 김순옥님께서 남기신 조건은 1,000원을 끝까지 간직한 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거실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1,000원짜리 지폐는 여전히 액자 속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맞잡았고 준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곧 이어질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 이 방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었습니다. 고 김순옥님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1,000원을 끝까지 간직한 귀남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선미는 두 손을 입에 가져가며 눈을 크게 떴고 준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곧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준상이 분노로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1,000원 지폐 하나 붙잡았다고 모든 걸 사위한테 넘긴다고? 준상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누구도 쉽게 말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귀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에 힘을 주어 떨림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의 눈은 액자 속 1,000원을 향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기쁨이 아닌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얻은 건 재산이었지만 잃은 건 가족의 불화였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흘렀습니다. 변호사의 선언 뒤에 남은 것은 말이 아닌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아픈 틈을 남겼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귀남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집의 대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조용한 납골당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큰 소란 없이 그러나 성실하게 그는 손에 닿는 현실들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선미는 남편의 조용한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준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눈길만 마주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귀남의 거실 벽에는 지금도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누렇게 바른 1,000원 한 장. 누군가에겐 하찮은 종이 조각일 뿐이지만 귀남에겐 장모님의 마음이자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긴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1,000원짜리 액자가 가진 진짜 의미였습니다.